한 나라의 연주자들이 국제 콩쿠르 우승을 휩쓰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다. 한국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하다. 25년째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현장 중계를 맡고 있는 티에리 로로. 60세가 넘은 그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클래식 음악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임지영, 조성진, 문지영, 황수미, 그리고 최근에 임윤창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한 클래식 콩쿠르는 분야마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10여 년 전부터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벨기에 국적의 감독 티에리 로로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현장 중계를 25년째 진행 중이며 실제로 젊은 시절 브리스웰 음악원에서 오보에와 음악학을 전공한 전문 연주자 출신인데요. 콘서트 현장 중계만 1000여 차례 넘게 맡았고 투츠 틸레만을 비롯해 세계적 음악인에 대한 다큐 40여 편을 연출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연주자들보다 더 많이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고 지켜본 셈이죠. 그런 그가 한국 음악계에 급부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10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만 매년 너다섯 명씩 진출하는 저력을 지켜보면서 호기심이 증폭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 음악 교육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다고 하죠. 그는 유럽 현지의 한국인 음악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차례 한국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간 세월이 벌써 10년, 방한 횟수만 해도 16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영화 감독답게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풀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2012년 다큐멘터리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로 태어났고 그 뒤를 이어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 제작됐죠. 이 다큐를 관람한 벨기에 마틸드 왕비는 방한했을 때 일부러 한국예술 종합학교를 일정에 넣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남윤 명예교수의 레슨을 참관한 뒤 김 교수의 손을 꼭 붙잡으며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티에리 로로는 K-클래식 돌풍의 비결로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한국예술 종합학교 같은 영재교육 시스템, 부모들의 헌신적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La Corée du Sud est la nation de référence dans la discipline du tir à l'arc olympique. Cela fait plus de 20 ans que l'équipe coréenne... Ces 3 dernières années, les Sud-Coréens représentaient un quart des participants au premier tour du Reine-Elisabeth. En 2010, près de la moitié des finalistes venaient de Corée du Sud. Existe-t-il un secret, un mystère musical coréen? 방학할 때는 한 8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 연습하는데 우리가 요새 국음악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좀 하나의 좀 화두, 테마가 되는 것이 국제 경쟁력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정부의 정책 21세기는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국가를 먹여 살릴 것이고 국가의 영향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20세기 끝 무렵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사실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를 체험하러 가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Das ist einer der wichtigsten Gründe überhaupt nach Deutschland oder nach Europa zu kommen, die Kultur nicht nur zu wissen, sondern zu spüren. Das ist der Zauber des Orts. Erster Preis, Premier Prix, Hong Haran. Honestly, I couldn't believe it. I was like, am I hearing right? My name? That's my name? My name? And then I walked on the stage. 영상 내용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티에리 로로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유럽과 다른 점을 짚어냅니다.
바로 연습 시간이었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나이인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8에서 9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치열한 연습이 한국인들이 어린 나이에 콩쿠르 우승을 휩쓰는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16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민찬과 관련된 놀라운 일화도 있습니다. 그의 우승이 확정된 순간 그의 곁에서 활짝 웃으며 축하해주던 인물은 이민찬이 미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함께했던 하숙집 주인 부부였는데요. 하숙집 주인이 대체 왜 여기에 따라온 걸까 의문이 든 것도 잠시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민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줍어 보이는 한국인 소년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연습해도 되냐고. 우리는 변두리 주택에 사는 데다 18살의 어린 소년이 밤늦게까지 연주해봤자 몇 시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첫날부터 벌어졌다.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텐데 이민찬은 새벽 4시까지 하루 16시간을 피아노만 쳤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는 묵묵히 연습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음악을 향한 집념, 사랑 그 모든 것이 그가 연주하는 선율에서 느껴졌다. 이런 일상이 대회 전까지 매일 반복됐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연주하는 곡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털어놨죠. 어찌 보면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이런 성과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전에 유럽에서는 한국인 연주자들은 연주 능력은 뛰어나지만 거의 테크닉에 의존한 것이고 감정을 표현할 줄은 모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년 만에 이런 평가가 뒤집어졌죠. 이민찬도 결승 무대에서 연주하던 지휘자마저 눈물을 훔칠 정도로 감동적인 연주를 냈고 한국인 연주자들은 완벽한 테크닉은 물론이고 감정 표현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로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인 연주자들이 어느 것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한국 클래식 예술가들이 훌륭한 연주자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티에리 로로가 꼽은 또 다른 이유에도 눈길이 갑니다. 로로는 철저하게 개인 역량에 맡기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온 가족이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의 성공을 위해 매달리는 패밀리 프로젝트에 가깝다라고 말했는데요. 가족들의 희생이야말로 유럽에선 찾기 어려운 한국적 풍경이라고 평했죠. 티에리 로로 감독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오가는 동안 한국 문화에도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브뤼셀에서 9년째 한국어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자신을 환대해주던 사람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죠. 이제는 한국인 친구가 벨기에 친구보다 많고 한국 음악가들과는 한국어로 소통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60세 중반의 벨기에 노장의 한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2편은 국제영화제에서도 다수 초청되어 한국 음악가들의 재능과 노력을 널리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한국인들의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